자, 2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23번이 이 나의 심정이라는 감정 표현이네요. 같이 한번 볼게요. 밑줄 친 부분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 23번 또는 여러분들 이런 감정이나 심정 찾는 문제 토픽 시험에서 23번과 42번 이렇게 두 문제가 나오고 있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누구의 감정인지, 누구의 기분인지를 먼저 확인을 해야 돼요. 자, 여기에서는 나의 감정이죠. 그럼 여러분들 위에 글을 읽을 때 누구를 중심으로 읽어야 돼요? 이해해야 돼요? 당연히 나를 중심으로 이해를 해야겠죠. 그럼 글을 읽으면서 여기에 나의 기분이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글 속에서 어떤 상황에 있는지 아셔야 되고요. 또 자,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알려면 지금 어떤 사건, 무슨 사고나 사건이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보셔야겠죠. 자, 그런데 이런 어떤 상황과 사건을 알려주는 표현들이 서술어 표현들이에요. 주로 서술어에 이렇게 상황을 알려주는 또는 사건을 알려주는 서술어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또 세 번째는요, 직접적으로 이 기분을 나타내는 표현들이 나와요. 문제 위에서, 이 글 위에서. 자, 그런 표현들을 잘 찾아서 봐야겠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먼저 대학을 졸업하고 나는 바로 취업을 했다라고 나오죠. 우리가 첫 번째 누구의 기분을 중심으로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보자라고 했으니까 여기에서는 나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상황 서술어 보라고 했죠. 나는 어떤 상황이에요? 취업을 했어요. 졸업하고 취업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보통 취업하면 좋지 않겠어요? 그냥 다음에 보면 이 나의 기분이 나와요. 자, 나의 기분 보면요. 뒤에 보면 직장인이 되어 설레는 마음, 긴장된 마음이라고 나의 기분이 바로 나오죠. 나는 취업해서 설레기도 하고 긴장되기도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자, 출근을 하며 메일을 보내고 있었다. 자, 메일은 하루하루 반복되는 매일, 맨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자, 아직 입사 동기들과는 인사도 하는 둥 마는 둥 했지만 이라고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여러분들, 이 밑줄 친 부분에 나의 심정을 알려면 여기서는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냐면요. 첫 번째는 무엇을 하는 둥 마는 둥이라는 문법을 알면 여러분들이 이 나의 심정이 무엇인지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지워져 버렸네요. 다시 읽고요. 여기 나와 있는 이 하는 둥 마는 둥이라는 문법을 알면 바로 나의 기분을 알 수 있죠. 자, 만약에 는둥 마는둥이라는 문법이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바로 뒤에 나오는 했지만 보이죠? 자, 이 접속사를 통해서도 나의 기분을 추측할 수 있어요. 왜요? 앞부분에 그렇지만이라는 표현, 앞내용과 뒷내용이 서로 반대되는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뒤에 출근하는 아침이 언제나 들떴다라고 나오죠. 그러면 이 밑줄 그은 부분에 나의 기분은 이 들뜬 감정과는 좀 다른 반대의 기분이겠구나 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들뜬 감정과 좀 반대되는 기분을 찾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 두 가지 감정 보기 전에 일단 여러분들 이 들뜨다 라는 단어의 의미를 아시나요? 들뜨다 무슨 뜻이죠? 들뜨다. 설레다 라는 뜻입니다. 설레다. 그러니까 설렜다. 항상 설렜다. 기분이 좋은 거죠. 근데 반대, 입사 동기들. 같이 회사에 들어온 그 친구들과는 인사하는 둥 마는 둥 했다라고 하니까 들뜬 것과는 반대되는 좀 뭔가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설레는 반대에 긴장되거나 뭔가 어색한 그런 분위기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쭉 보면요. 관련된 단어로는 이제 4번 서먹서먹하다, 긴장돼서 어색하다
이런 단어 답이 4번이다 라는 거 볼 수 있고요. 자, 여기서 는 둥 마는 둥 문법 한번 정리하고 가볼게요. 하는 둥 마는 둥. 자, 이 표현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는 둥 마는 둥 보면요, 보통 어떤 상황에 쓰냐면요, 앞에서는 항상 동사 다음에 씁니다. 첫 번째는 동사 뒤에 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동사 다음에 는 둥 마는 둥. 자, 두 번째 의미는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어떤 행동을 하긴 하는데, 자, 앞에 나오는 이 동사의 행동, 이 동사 행동을 하기는 하는데 열심히 하거나 열심히 하지 않는다, 또는 이 행동을 제대로 잘, 이런 뜻이죠. 제대로 잘 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는둥 마는둥 하면요, 앞에 행동, 앞에 나오는 인사도 한다라는, 인사를 하는 행동을 하기는 하지만 열심히 인사를 안 하거나 그냥 신용만 하지 제대로 잘 하지는 않는 모습을 보일 수 있죠. 자, 그럼 보세요. 여기에서 입사 동기들과 만나긴 했는데 인사 잘 안 해요. 어떤 상황에서 인사를, 더군다나 동기들이라고 하면 친구들인데, 같이 회사에 들어간 친구들인데 왜 인사를 제대로 안 하고 봐도 이렇게 열심히 하지 않고 반가워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입사한 지 얼마 안 돼서, 만난 지 얼마 안 돼서 좀 어색하고 아직 친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반가운 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인사를 열심히 하지 않는다, 인사를 잘 하지 않는다 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이와 관련된 단어는요, 서먹서먹하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거 단어들도 조금 정리해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답으로 나와 있는 4번 서먹서먹하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먹서먹하다는요, 여러분들 다 잘 알고 계시는 낯설다, 어색하다 라고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사람과 아직 잘 몰라요. 친해지지 않았어요. 같이 있는데 너무 불편하겠죠. 네, 그런 분위기, 낯설고 어색한 분위기를 한국어에서는 서먹서먹하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3번 볼까요? 새삼스럽다도 한번 볼게요. 새삼스럽다. 이것도 좀 낯선 단어 중에 하나인데요. 자, 새삼스럽다는 뭐냐면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 원래 알고 있던 것이 갑자기 처음 본 것 같은, 낯선 거죠. 낯선 느낌이 든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원래 잘 알고 익숙한 것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원래 알고 있던 물건이나 장소나 사람 같은 이런 모든 것이 갑자기 처음 본 것 같은 낯선 느낌이 들 때 새삼스럽다 라고 나타내죠. 예를 들어 볼게요. 항상 만나는 사이인데 새삼스럽게, 왜? 부끄러워하니? 이런 표현 쓸 수 있어요. 항상 친구들이 같이 보는데, 늘 항상 보는데 갑자기 오늘따라 안 그러다가 갑자기 오늘 부끄러워해요. 처음 본 것 같은 그런 새로운 느낌을 받아요. 이게 부끄러운 느낌도 가능하고요. 화나는 느낌도 괜찮고요. 어색한 느낌도 괜찮고요. 그런 감정을 느낄 때 오늘 새삼스럽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암리타님, 둥은 무슨 뜻인가요? 라고 물어보셨네요. 둥? 둥은 저도 정확하진 않은데 이게 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슷하게 인사하는 척, 안 하는 척, 그러니까 행동을 나타내는 그 표현 있죠. 척, 채, 이런 단어들이 있는데요. 인사를 하는 것 같은 행동을 보이면서 아닌 행동을 보이기도 한다, 이런 척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암리타님이 또 인사는 매정하다 이런 뜻으로 볼 수 있나요? 라고 하셨는데요. 아니요, 인사는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아침에 인사하는 거, 그 인사하다 라고 합니다. 매정하다는 많이 다르죠.
자, 인사하다는 뭐 처음 본 사람에게 뭐 안녕, 헬로, 반갑습니다. 이렇게 만난 사람과 인사하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서로 아는 척을 하다. 기분을 나누고 아는 척을 하는 걸 인사하다 라고 하죠. 주고받는 말. 자, 근데 매정하다는 정이 없다 라는 뜻이에요. 너무 차갑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조금 다정하게 대해주지 않고 매우 무뚝뚝하게 그리고 다정하게 대해주지 않는 것, 그걸 매정하다 라고 하죠. 반대 의미로는 다정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정하다, 뭐 차갑다, 너무 정이 없다, 사람을 대하는데 뭔가 약간 이기적이고 차가운 듯한 느낌을 줄 때 매정하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넘어가서 2번 당황스럽다는 대부분 아실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자, 당황스럽다 이제 전에 한번 정리했었는데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고 했었죠. 자, 놀라다, 놀랍다 라는 표현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자, 방법이 없다, 방법을 모른다. 이런 두 가지 의미가 같이 있을 때, 두 가지 기분이 같이 있을 때 당황스럽다 라고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마지막에 1번도 조금 어려운 표현이에요. 덤덤하다 한번 볼게요. 자, 1번 덤덤하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의미로는 덤덤하다가 무덤덤하다 라고도 써요. 자, 이때 이 덤덤하다는 뭐냐면요, 뭐 특별한 감정이나 기분을 느끼지 못할 때, 또는 이런 변화가 없을 때, 감정의 변화가 없고 반응이 없을 때, 뭐 뭔가 매우 슬픈 영화를 보여줬는데 전혀 슬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반응이 없는 거죠. 그럴 때 덤덤하다, 무덤덤하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암리타님, 아니요 선생님, 인사도 하는 둥 마는 둥 했다. 언제나 매정하다. 그러니까 앞에 인사도 하는 둥 마는 둥 하다, 이런 표현 했다 라고 하면 이거 매정하다 라고 볼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신 거죠.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뭔가 저 사람 너무 차갑네, 너무하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괜찮아요? 아자아자님 오셨네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거 답 찾아봤고요. 정리해봤어요. 자, 넘어가기 전에 여기에 나오는 단어들만 잠깐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특별히 볼만한 표현이 여기서 보면 여기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이 표현 있죠?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이 표현 하나 보고요. 그 다음에 눈동자가 커졌다. 그 다음에 허공을 헤매던 눈빛, 이 세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입이 떨어지지 않다. 한번 볼게요. 네, 사실 이거는 비유적인 표현은 아닌데 지금 현재 한국에서 비유적인 표현처럼 사용하고 있어요. 비유적인 표현은 아니지만 비유적인 표현과 유사하게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입이 떨어지지 않으니까 말을 제대로 할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말이 쉽게 나오지 않는다. 말을 하기에 좀 불편한 상황, 말을 하기에 말의 내용 또는 말을 할 상황이 어렵거나 불편해서 말이 잘 나오지 않는다. 말하기가 좀 어렵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말이 쉽게 나오지 않는다 이런 뜻인데요. 그 이유는 말의 내용이나 말의 상황이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그 불편해요, 상황이. 그래서 말을 해야 하는데 그 말하기가 좀 어렵다 이런 의미로 입이 떨어지지 않는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자, 다음에 두 번째 허공을 헤매다. 눈빛이 허공을 헤매다. 볼게요. 눈빛이 허공을 헤매다라고 했는데요. 헤매다라는 것은 보통 길을 찾지 못해서 목적지가 없는 상황을 헤매다라고 하죠. 내가 어딘가 가야 하는데 갈 곳을 잃어버렸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요. 이럴 때 헤매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눈빛이 허공, 그냥 이렇게 공중이죠? 공중을 헤매요. 자, 그럼 이 상황은요, 밑에 나와 있는 당황스럽다와 비슷한 의미가 됩니다. 자, 이 눈빛이 허공을 헤매다는 너무 당황해서 어떻게 해야 할 줄 모르다, 어찌해야 할 줄 모르다, 방법을 모르다. 자, 이런 상황에 눈빛이 허공을 헤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해되시죠? 이거 한 가지씩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눈동자가 커졌다. 보겠습니다. 눈동자가 커졌다. 이거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저의 그림. 자, 제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렇게 눈이 있어요. 네, 그런데 이 정도 되면 되겠죠? 자, 이렇게 눈이 있는데 갑자기 뭔가를 보고 이렇게 커졌어요. 이런 눈은 없을 것 같긴 한데 눈동자가 좀 더 커야겠다. 너무 무섭네요. 사배간이 돼가지고 이렇게 되면 될까? 눈이 이렇게 커졌어요. 눈동자가 커졌을 때 보통 어떤 상황일까요? 깜짝 놀랐다 이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눈동자가 커졌다라고 하면 깜짝 놀라다 이런 상황이 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밑에 나와 있는 각각의 입이 떨어지지 않다, 눈빛이 허공을 헤매다, 눈동자가 커졌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하는지만 알고 계시면 읽기에서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